네, 이번 시간에는 세션 마지막 예제인 로또 프로젝트를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우선 이 예제는 인덱스, 로또게임, 로또게임 프로 이렇게 3개의 파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맨 처음에 그냥 버튼이 7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클릭된 번호의 값에 따라서 색상이 파란색이나 빨간색으로 출력이 돼요. 우선 이 로또 버튼은 인티저 배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숫자 1과 7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 7이 바로 파란색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숫자 1이 빨간색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부분은 파란색으로 출력이 된 거 보니 버튼의 위치가 7이었던 것이고, 또 이 두 부분은 빨간색으로 출력이 된 거 보니 버튼 위치에 그 값이 112였다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사용자는 이 버튼들을 보면서 숫자를 임의로, 버튼을 임의로 3개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 선택한 버튼들의 색상이 전부 파란색이면 복권에 당첨이 된 것이고, 어느 것 하나라도 빨간색이 나오면 이제 복권에 당첨을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복권은 긁는 횟수가, 즉 클릭하는 횟수가 총 3번입니다. 그래서 3번 안에 파란색의 위치를 찾는 그런 예제가 되겠어요. 우선은 이 예제를 진행하기 위한 인덱스 페이지에서의 세션 데이터 저장이 필요한데, 보다시피 배열이 일단 필요하겠죠. 그래서 인티저 배열로 7개의 방을 만들어 놓고 1과 7로 그 인티저 배열의 값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볼까 해요. 7이 파란색이죠, 그죠? 7의 개수는 4개로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1의 개수는 3개로 구성을 해서 7개의 로또를 만들 겁니다. 자, 이와 동시에 우리가 버튼이 클릭이 됐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인티저 배열 가지고서는 버튼이 눌렸다 또는 안 눌렸다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불린 타입의 배열을 또 추가로 하나 만들어서, 원래 체크 값이 이 불린의 타입이 false로 설정을 해 놓았다가 이렇게 사용자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때는 그 데이터 타입을 true로 바꿔서 이것이 눌린 버튼이다 또는 아직 누르기 전 버튼이다 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정리를 하면 우리는 인티저 배열 하나랑 버튼이 눌렸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불린 타입의 배열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리고 이처럼 게임의 횟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게임의 횟수가 몇 회 진행이 됐는지 게임 카운트라는 인티저 배열을 하나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처럼 게임이 성공적으로 이제 당첨이 됐는지 또는 실패를 했는지를 판단하는 또 하나의 변수를 설정해 주시면 게임 구성하는데 원활하게 작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구두상으로 언급한 내용들을, 데이터들을 같이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게임의 진행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스테이트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 스테이트 변수는 크게 3개의 값을 보유하고 있는데 0, 1, 2로 구성을 해볼까 싶어요. 0의 경우에는 아직 게임이 진행 중이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요. 1과 2는 게임이 종료된 것인데, 종료됐을 때 상태가 또 다르죠. 이겼을 때는 1로 하고요. 종료가 되긴 됐는데 졌을 때는 2로 한번 우리가 지정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의 횟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게임 카운트라는 변수를 3으로 설정을 해놓고 사용자가 버튼을 누를 때마다 3에서 2회, 2회에서 1회 이런 식으로 차감하는 게임의 횟수 제한을 걸 수 있는 변수를 또 하나 설정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필요한 게 있다라면, 네, 일단은 이 정도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인티저 타입의 로또 배열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로또는 최대로 구성할 수 있는 방의 개수가
7, 7개여서 네,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변경의 여지가 없는 고정된 값을 상수라고 하는데요. 이런 상수 숫자들은 앞에 자바 문법으로 final이라는 키워드를 붙여서 값 변경이 불가하게 만들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후 코드에서 값을 수정을 하면 이렇게 오류가 나는 게 바로 상수의 원리입니다. 상수는 일반적으로 일반 변수와의 구분을 위해 다 대문자로 작성하는 걸 권고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그리고 버튼이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불린 타입의 배열을 또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불린도 버튼의 개수와 같아야 하니까, 즉 로또의 개수와 같아야 하니까 똑같이 방의 길이를 7개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현해야 할 부분이 이 로또를 1 또는 7로 구성을 하기로 했었어요. 그쵸? 네. 자, 그런데 숫자 7의 경우에는 파란색으로 표시를 할 거고요. 숫자 1의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할 겁니다. 또한 숫자 7은 4개로 수의 제한을 걸 것이고 숫자 1은 3개로 구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 파란색 4개, 빨간색 3개로 구성이 된 로또 배열을 먼저 세팅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인티저 블루 카운트를 4로 설정을 하고 인티저 레드 카운트를 3으로 설정을 해서 파란색을 계속 차감하고 빨간색을 계속 차감해서 이 로또가 전부 4와 3 이렇게 7개로 구성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배열의 길이는 맥스만큼 반복을 해야 되겠고요. 또한 우리는 랜덤으로 로또를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위에서 랜덤 변수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경우의 수가 2가지이죠. 때문에 랜덤 변수의 수의 범위를 0 또는 2로 발생시켜서 2가지로 설정을 해 보았어요. 자, 그러면 R이 0이 나오면 저는 파란색을 넣는 형태로 하기 위해서 로또의 I에 숫자 7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대로 R이 1이 나오게 되면 로또의 I에 3을 저장하는 형태로 진행을 해볼게요. 만약에 이렇게만 구현을 하게 되면 로또 배열은 우리가 특별히 제약 조건을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1이죠. 네. 숫자 7과 1의 개수가 아무렇게나 랜덤하게 설정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숫자 7은 4개고 숫자 1은 3개로 구성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조건을 세밀하게 지정해 줘야 됩니다. 우선 R이 0이면 파란색으로 넣을 건데 블루 카운트를 저는 0이 나올 때마다 1씩 감소를 시킬 거예요. 네. 그럼 이 블루 카운트는 4개까지만 넣을 것이기 때문에 계속 1씩 차감하다가 음수가 될 수도 있겠죠. 랜덤이다 보니까. 그래서 블루 카운트가 0을 초과하는, 즉 1까지만 들어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하고요. 또 R이 1로서 빨간색을 채울 건데 이 레드 카운트 역시 1씩 차감을 시키시되 0을 초과할 때에만 들어가도록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만 해서 또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로또가 7개인데 7777이 4번이 나왔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또 랜덤이 7이 나오게 되면 이 부분에는 해당이 안 되겠죠. 블루 카운트가 이미 0이 돼 버렸으니까 여기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또 봤더니 랜덤은 사실상 이미 0으로 나와서 얘도 해당이 안 돼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얘는 저장이 안 돼서 그냥 0으로 패스가 돼 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무조건 7개를 다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else를 붙여서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지 않을 때에는 반복을 다시 한번 하도록 되돌려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7이 4개, 1이 3개인 배열을 만들어 주도록 논리식을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구성이 되셨으면 실제 로또 배열이 잘 출력이 되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로또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네,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 결과 콘솔창에 우리가 원한 대로 7이 4개, 1이 3개로 구성된 배열이 출력이 되고 있어요. 네, 계속 리로드를 할 때마다 이제 새로운 랜덤 배열이 나오게 되는데 계속 7의 개수와 1의 개수가 정확하게 출력이 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확인이 되셨으면 그 다음 진도를 나가면 되겠죠. 이제 바로 로또 게임을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더 이상 작업할 것도 없고 사용자한테 보여줄 것도 없기 때문에 강제로 로또 게임 페이지로 바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또 게임에 이동하기 전에 우리는 위에서 설정한 변수들을 세션에 저장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session.set attribute로 먼저 스테이터스, 게임의 상태를 출력하는 변수, 그리고 또 위에서 게임 카운트는 몇 회 남았는지, 그리고 이어서 로또와 체크도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네. 세션은 배열도 저장이 가능했죠. 그리고 사실 이 맥스는 넘겨도 되고 안 넘겨도 되는 이유가 로또의 길이와 체크의 길이가 미리 형성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안 넘겨도 되거든요. 네, 이제 이미 만들었으니까 넘겨서, 그러니까 저장해서 사용하는 형태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요렇게. 그래서 필수 변수를 저장을 했고 이제 로또 게임 페이지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동을 했고요. 다시 이 페이지를 봤을 때 이와 같은 코멘트를 남기고 남은 횟수와 버튼 7개를 출력을 해야 됩니다. 거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인덱스에서 저장해준 세션 데이터를 다 가져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session.get attribute를 통해서 먼저 스테이터스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위 내용을 복사를 해서 여러 개 더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인덱스에서 넘겨준 게 게임 카운트입니다. 게임 카운트도 저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맥스입니다. 이제 배열의 길이 제한을 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로또와 체크라는 배열입니다. 네. 자, 근데 배열이기 때문에 반드시 형 변환할 때, 저장할 때 되가로를 표기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체크도 함께 저장을 해야 됩니다. 체크는 일부러 불린 타입으로 지정을 했었죠. 그래서 불린 타입으로 형 변환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배열이기 때문에 대괄호 표기도 유지를 해주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세션에 저장한 모든 데이터를 다 가지고 왔고요. 남은 횟수는 바로 게임 카운트를 통해서 화면에 출력을 할 수가 있고요. 버튼의 경우에는 반복문을 통해서 이 최대값의 맥스 길이만큼 반복을 하면서 버튼을 형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버튼이 워낙 조그맣게 출력이 되기 때문에 스타일 태그를 이용해서 버튼의 너비, 배, 그리고 높이 설정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행을 하면 이렇게 화면 구성이 완료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 버튼은 이제 눌림 버튼이 돼야 됩니다. 현재 체크가 눌렸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전부 false로 기본값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제가 누르게 되면 프로 페이지에서 이 버튼을 눌렸다고 true라고 표식을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로또 게임에서 버튼을 눌렀을 때 이동을 해야 되겠죠?
onClick을 이용을 해서 location.href로 로또 게임 프로.jsp 페이지로 이동을 하는데, 그냥 이동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클릭한 버튼의 위치가 어디인지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index라는 이름으로 i 값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로또게임 프로로 이동을 해볼게요. 프로에서는 역시나 세션에 저장한 데이터 및 전달받은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전달받은 데이터는 딱 하나입니다. index라는 이름으로 사용자가 선택한 버튼의 위치 값이죠. 네. 리퀘스트는 문자열이기 때문에 형변환이 인티저 파스 인트로 잘 암기를 해두시고, 그 다음 로또 게임에서 우리가 이미 세션에 필요한 데이터를 미리 저장을 해놨죠. 이 코드는 다시 작성하지 않고 이렇게 복붙을 통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사용자가 지금 선택한 위치를 알려줬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표식을 해야 되냐면 바로 체크 배열에 표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체크 배열에 사용자가 선택한 위치를 false에서 true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값 변경이 일어났으니 set attribute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장을 해주시면 좋겠죠. 우리 친구들이 실제 이 웹을 공부하실 때에는 콘솔에서 계속 데이터를 확인할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랜덤이다 보니까 로또 값과 그리고 사용자가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체크 값이 바뀌니까 체크를 항상 이렇게 출력해주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콘솔에 계속 내용이 누적이 되니까 중간에 구분선을 좀 하나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임 프로는 본인의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바로 send redirect로 로또 게임.jsp 페이지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덱스에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마지막 값을 봐주셔야 하고요. 네, 자, 제가 만약에 0번째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원래 체크는 전부 false가 기본값인데 제가 눌렀기 때문에 프로에서 true로 변경이 돼서 이렇게 불린 체크가 true로 표식이 됐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선택되지 않은 이처럼 false인 버튼들과 선택이 된 true인 변수들을 구분을 해서 버튼을 구분을 해서 true가 된 버튼들은 색상을 빨간색 또는 파란색으로 표식하는 작업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